소개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항상 R에서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 클래스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오브젝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실제 코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파일도 우리는 현재 데이터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R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파일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 파일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CSV라든가 엑셀로 만들어진 파일을 읽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경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로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게 현재 내가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즉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현재 일하고 있는 폴더가 어디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etwd 괄호 열고 닫고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현재 내가 작업하는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w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워킹 디렉토리의 경로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setwd에는 워킹 디렉토리겠죠. setwd에는 아규멘트가 파일 패스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파일 경로를 써주라는 얘기죠. 써주시면 되고 getwd는 아무것도 없죠.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우리가 아규멘트를 던져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것 뿐이죠. 자, 여기서 getwd 이렇게 하시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거고요. setwd 하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경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실제 내 인풋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읽어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파일을 컴퓨터로 읽어드렸어요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파일에 있는 데이터 값을 메모리로, 즉 R의 메모리로 읽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이 메모리로 전부 다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읽어드린다. 자, 메모리로 로딩을 한다는 거죠. 자, 메모리로 로딩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가 있습니다. read라는 함수죠. 자, read라는 함수에 dot을 쓰면 여기에 우리가 그 애트리뷰트 바꿨던 것처럼 CSV, 테이블, dlim 이렇게 되어 있는 다양한 read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함수 안에 이 아규먼트들을 살펴보면 파일 패스를 처음에 써줘야 되고요. 헤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EP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separator, 분리자가 무엇인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은 일반적으로 컴마로 분리가 되어 있죠. 레코드 그 엑셀 파일에 보시면 각각의 셀에 하나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노트패드라든가 이런 텍스트 에디터로 CSV 파일을 읽어드리면 각각의 셀들이 각 행에 있는 컬럼들이 컴마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마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SEP, separator를 컴마로 지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이거는 어떤 파일을 보면 엑셀이나 또는 텍스트 에디터에서 작업을 할 때 컬럼과 컬럼이 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역/t라고 써주면 separator가 탭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dli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 CSV나 테이블을 쓰기 싫으면 이거 dlim만 써주셔도
다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파일이건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세퍼레이터를 정확히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re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파일을 읽어보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그 파일이 있는지 제가 input 파일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input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일스로 가볼게요. 그러면 현재 제가 일하는 워킹 디렉토리가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현재 제가 R 스크립트를 새로 열어서 오늘은 파일 input, output, practice를 한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쓰고 먼저 파일을 input에 관련된 작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read 명령문에 대한 작업을 하겠다라고 쓰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현재 내가 어디서 워킹 디렉토리를 하고 워킹 디렉토리가 어딘지 알아야 되죠. 이거는 습관적으로 모든 코드를 시작하실 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쓰는데요. get wd 컨트롤 엔터 해보시죠. 자, 어디에 있냐면 users라는 곳 밑에 mpac이라는 저의 홈 디렉토리 안에 있네요. 그게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랑 현재 홈 디렉토리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큐멘트 오른쪽 하단에 폴더 파일스라는 탭 안에 보시면 다큐멘트라고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르륵 보이죠? 제가 지금 R 프랙티스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다큐멘트 아래에 R 프랙티스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저의 다시 홈으로 돌아올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어요. deck, excel, xlsx, deck.csv, deck.txt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할 건데요.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set wd 괄호 열고 다운표. 자, 홈 디렉토리는 어디냐면 역 슬래시하고 users에 역 슬래시하고 mpac. 이게 윈도우즈에서는 원화 표시로 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현재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엔터키 위에 있는 거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C 콜론 역슬래시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윈도우즈는 경로가 저랑 조금 다른데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아닌데 이것도 지금 맥이고요. 경로가 윈도우즈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윈도우즈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pac 거기에 역슬래시 하고 탭 키를 누르면 이거는 윈도우즈를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C 콜론 탭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없고 역슬래시 누르고 탭 누르면 이렇게 밑에 있는 하위 폴더들이 보이죠? 그래서 따로 타이핑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찾아가면 되죠.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users로 가야 되죠. users가 현재 여기는 다운로드로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N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게 지금 맥이어가지고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윈도우즈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탭키 눌러서 제 홈 폴더에 있는 다운로드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시고 set wd 됐고요. 다시 한번 get wd 해볼게요.
다운로드죠. 제가 이렇게 set WD를 하게 되면 현재 여기가 저의 작업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운로드 폴더를 찾아가지고 덱, 이 세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 복사를 해서 저는 다큐멘트 폴더에 와서 R 트레이닝, R 프랙티스 이렇게 있는데 저는 R 프랙티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B 붙여넣기. 자, 제가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는 홈 디렉토리 아래에 R 프랙티스 아래에 있습니다. 자, 다시 R로 돌아올게요. 현재 저는 거기에 있지 않죠.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set WD로 지정하시면 되죠. 본인의 디렉토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R practice죠. R practice. 저는 탭키를 이용해서 해당 폴더를 R 스튜디오 안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걸 찾아가지고 직접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하면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거나 또는 파일 이름을 찾으실 때는 절대로 직접 타이핑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첫 글자 쓰고 탭 이렇게 하면 그 첫 글자로 시작하는 폴더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엔터. 그리고 또 첫 글자 쓰고 탭, R 프랙티스 찾았으면 엔터. 이렇게 가셔야 되죠. 저는 절대로 일일이 직접 타이핑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탭을 했는데 그게 안 뜹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입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경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해서 set WD 하겠습니다. get WD 해볼게요. 자, 이렇게 get WD 해서 확인을 해보면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자, 경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파일 그 탭에 전부 다 확인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직접 이렇게 다큐멘트 밑에 R practice로 가면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저희는 현재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방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리드를 하게 되면 파일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데이터를 읽어 드릴 텐데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그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리어블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데이터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건 작건 간에 전부 다 메모리로 일단 올라오게 됩니다. 전체 파일을 읽어드리면 특정하게 내가 어떤 지정을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체 파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직 데이터 스트럭처를 전부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엑셀 파일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일단 한번 보셔야 되죠. 제가 파일이 있는 요 .csv, .txt 이렇게 있는데요. .txt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파일의 내용은 조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줄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face, suite, valu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좀 다른 텍스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노트패드로 보고 있는데요. face하고 줄 간격이 뭔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두 번째 칼럼이 시작되고 또 떨어졌는데 세 번째 칼럼은 또 규칙적으로 시작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저희는 여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탭 키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의 형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뭐가 있는 거냐면 헤더가 있는 거죠. 헤더라는 거는 엑셀에서 칼럼 네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부터가 실제 데이터인 거죠. 첫 번째 줄에는 팅, 스페이드, 13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얘는 카드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13이란 숫자가 카드에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카드에 관련된 데이터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악이 끝났고요. deck.csv 이것도 물론 엑셀에서 R에서도 읽어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금방 엑셀에서 더블 클릭하면 CSV 파일은 엑셀에서 바로 읽혀지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서 확인을 해보니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얘기한 거지? 자,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쉐어되고 있죠? 엑셀은 이렇게 보이죠? face, suite, value. 자, 첫 번째 행은 칼럼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부터 실제 데이터가 시작이 되고요. A는 전부 다 문자열. 우리가 배웠다시피 캐릭터이죠. 그래서 얘는 스트링. 캐릭터 한자가 아니라 에이스, 2, 3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고 수위도 스페이스, 클럽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 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은 1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인티저 또는 더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열이 함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보이는 이런 표 형식의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거 닫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deck.csv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읽어드리는데 먼저 읽어드린 값을 담아야 되죠. df 이거는 변수예요. 변수. 데이터 프레임 약자처럼 쓰는 건데요. df 하면 데이터가 읽어드려졌을 때 저장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함수 read dot 이렇게 하면 R에서 suggestion을 주죠. CSV 쓰셔도 되고 CSV2 쓰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csv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문자 열을 쓰는데 파일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D로 시작하죠. D로 시작하고 탭 그러면 D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 아래쪽에 추천이 되어 있죠. 자, deck.csv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커마. 헤더를 어떻게 할래? 정해줍니다. 헤더는 true. 헤더가 있다. 그 다음에 separator는 어떻게 할래? 물어봅니다. separator는 CSV잖아요. 그래서 커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엔터. 자, DF의 아래쪽 컨솔에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커서가 바로 나오죠. 자, 이럴 경우는 실행이 잘 된 거죠. 자, DF를 확인합니다. DF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읽은 데이터가 주르륵 나오고 face sweet value라고 헤더가 보이고요. 1행부터가 킹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1행부터 시작해서 인덱스가 앞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행까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DF를 보셔도 되고요. 작은 파일은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오른쪽에 environment라는 게 있습니다. 자, environment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environment라는 탭을 보시면 이 탭에는 내가 현재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이 주르륵 나와 있어요. 그래서 DF, 이 DF를 클릭하시면 스크립트 창에 DF가 엑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데이터가 너무 크면 이걸 다 보여주지는 않고요. 상위 한 50개나 100개 보이고 나머지 끄트머리에 몇 행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이 environment 탭에서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environment에 보시면 이 df라는 베리어블에는 26 오브젝트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3개의 베리어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하나하나의 행이죠. 26행인데 26행을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베리어블이니까 컬럼이 face, sweet, value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을 3개의 베리어블이라고 불렀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내가 엑셀 파일에서 컬럼을 읽어드리면 그 컬럼이 뭐가 된다? 베리어블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전에 스크립트 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Untitled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저장을 좀 해볼게요. 저장은 쉽죠. 여기에 디스크 버튼 요거를 누르시거나 파일 메뉴에서 Save as 하시거나 또는 Ctrl S 또는 Alt S 이런 단축키 쓰시거나 Command S 쓰시면 되죠. 저는 Save as 해가지고 자, 디렉토리를 찾아요. 저의 디렉토리는 R practice고요. Save as 이거는 파일 IO 연습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R이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안 쓰셔도 R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여서 기본적으로 R이 들어가지만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R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이 R 파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DF 엑셀 파일을 읽어보죠. 엑셀 파일을 읽어보고 싶은데 read dot 했더니 보이는 게 주로 CSV, DLIM 등등등이 있지만 엑셀은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없는데 쓰려고 하면 저희가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지도 않고 만들어서 쓰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엑셀 파일은 없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엑셀 파일을 읽어오고 싶다. 자, 엑셀 파일을 읽어오고 싶을 때는 엑셀 파일에 관련되는 패키지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가 필요하냐면 read xl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인스톨 하나요? install.packages 그 다음에 read x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하실 때 read xl 쓰실 때 이중 따옴표를 쓰기도 하고 또는 그냥 따옴표 하나도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막 손이 빨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따옴표 하나만 쓸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에러는 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중 따옴표 씁니다. 자, 컨트롤 엔터. 인스톨이 되고 있죠. 빨간색으로 인스톨이 된다는 말이 주르륵 나오고 별 말이 없으면 잘 된 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인스톨 하셨으면 한 번만 인스톨 하시고 언제 쓸 때마다 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로드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이 로드를 하는 함수가 라이브러리 뭘 로드 하셔야 돼요? read xl 이렇게 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로드 하실 때는 따옴표가 필요 없네요. 컨트롤 엔터. 자, 로드가 잘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패키지로 부르는 것들은 이런 read.csv처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새로 설치하시면 항상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펑션이 무엇인지 구글링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구글링 했더니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read 언더바 이렇게 하면 excel이라고 뜹니다. 또는 XLS, XLS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버전이 좀 다른 거겠죠? 공통적으로 엑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 따옴표 그 다음에 D 탭 키로 탁 누르면 D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XLSX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네요. 그럼 저는 엔터를 탁 치는 거죠. 파일의 첫 글자를 입력하고 탭을 눌렀는데 파일 이름이 안 보이면 첫 글자가 잘못된 거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엔터. 자, 오른쪽에 상단에 environment 탭으로 가서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f.xlxs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파일인가 봐요. 26개의 오브젝트, 그 다음에 3개의 베리어블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df.txt 넣습니다. read. 자, 이때는 txt는 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dlim을 찾습니다. dlim.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 따옴표 파일 이름 d 탭 txt 찾아서 엔터. 그 다음에 컴마 헤더. 엑셀 파일은 헤더라는 걸 안 쓰셔도 알아서 첫 번째 컬럼을 헤더로 보고 불러드렸잖아요. 자, 이 딜림이나 또는 CSV, read.csv, read.dim 이런 함수들은 헤더를 어떻게 하실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역슬래시 t 또는 원자 표시 t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시고 실행을 시키시죠. 자, df.txt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똑같이 데이터가 26개가 첫 번째 행은 헤더 칼럼 이름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실제 데이터 인덱스 1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읽혀졌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 하느냐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파일이건 내가 네, R로 읽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파일은 저장하시고 나머지 다른 언타이틀드도 가능한 한 내가 원하는 워킹 디렉토리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